게임 이론이 경제에도 많이 작용을 하지만 정치권 분석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게임 이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뭐 죄수의 딜레마라든지 사슴사냥이라든지 치킨 게임이라든지 무슨 이 게임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두 분의 그 정치의 말하자면 고수들이라고 그럴까요? 고수들의 게임 이론에 관한 현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일리가 있어서 두 분을 묶어서 소개를 해보면, 우선 김형준 교수가, 정치학자죠. 김형준 교수가 사슴사냥 게임에 비유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칼럼을 썼네요. 문화일보에 실었는데요. 정권 재창출 위해서는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슴사냥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슴사냥 게임이 뭐냐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한 마을에 사슴 사냥을 하러 청년들을 모읍니다. 뭐 누구 집. 그래서 사슴을 하나 잡으면 고기도 같이 나눠 먹고, 녹용, 뿔 이거는 팔고, 사슴 가죽도 어떻게 팔고, 그래서 이익을 공유하자. 그래, 예를 들어서 뭐 5명이 사슴 사냥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동산으로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쭉 몰이를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사슴을 잡는 건데, 몰이를 해서 5명이 이제 딱 진용을 쳐서 올라가는데 토끼가 앞에서 한 마리 나타납니다. 그럼 내 앞에, 요거는 토끼 잡으러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야, 요거 토끼 잡아서 요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고 토끼를 쫓으러 갑니다. 바로 앞에 토끼가 있으니까. 토끼 쫓으러 가는 사이 사슴 사냥의 5명의 대오가 한 군데가 뚫리게 되죠. 그럼 사슴은 그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럼 사슴 사냥에 실패해서 5명의 공동 이익은 못 취하는 거죠. 큰 대의를 못 가져가고, 토끼 사냥에 쫓아간 사람은 토끼를 잡았을 수도 있고 못 잡았을 수도 있지만, 토끼를 잡았으면 토끼 한 마리 이제 먹는 겁니다. 그러나 토끼를 못 잡았으면은 토끼도 잃고 사슴 사냥도 실패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이 문제가 돼요. 뭐냐면, 다음에 또 사슴 사냥에 나갈 때, 야, 저놈 저거 지난번에 야, 토끼 지 앞에 토끼 잡으러 가서 우리 실패했잖아. 야, 저거 빼. 그리고 이 5명이 한 놈 빼자는, 그럼 4명이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럼 언제 낙오가 돼요. 사슴 사냥에 한 번 실패해서 그 다음엔 낙오가 됩니다. 그래서 사슴 사냥에 성공하려면 이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이 협력을 해야지 공동의 목표를 이루고 자기의 목표도 이루는 거다. 이런 사슴사냥 게임 이론을 설명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김영준 교수는 이제 한동훈에게 사슴사냥을 가르쳐주면서, 한동훈, 너 지금 사슴사냥 게임 아니야. 너 눈앞에 토끼 가지고 자꾸 먹으려고 그러고 공동 대오 이탈하는데 배반하고 이러는 거 하면은 토끼도 못 잡고, 토끼 잡는다고 쳐봐야 토끼의 이익은 크지 않다. 못 잡으면 토끼도 못 잡고 사슴도 놓친다. 토끼 잡으러 간 사이에 사슴은 놓친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동의 이익, 그게 이제 사슴이잖아요. 정권 재창출 하려면 토끼 잡으러 너 개인의 이익 취하면 안 된다. 너 토끼 잡는 게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던져주는 토끼. 그러니까 같이 연합해서 뭐 최상병 특검도 해서 윤 대통령을 괴롭히자, 김건희 특검법도 받아서 윤 대통령을 괴롭히자,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그동안에 해왔잖아요. 배신행위. 이러면서 토끼의 이익을 얻는 게 뭐냐면, 내가 윤 대통령과 맞짱 떠서 내가 보수의 지도자라는 거를 각인시키는 거. 그게 조그만 이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전선, 윤 대통령과 공동전선이 아니라 배반하면서 윤 대통령 곤란하게 해서 미리 낙마를 시켜서 대선을 앞당겨서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요게 토끼의 이익이거든요. 그러면은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간다. 그래서 목표를 잘 설정하라. 그 목표가 사슴이냐 토끼냐인데, 사슴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게 큰 이익이잖아요. 토끼 한 마리 잡아봐야 한 끼 배부른 거고, 사슴 잡으면 가죽에 뿔에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게임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하네요. 한국 선거학회 회장도 그 전에 하셨죠.
김영준 교수 게임 이론으로 잘 분석하셨는데, 또 게임 이론으로 분석하신 분이 소설가 복고일 선생입니다. 복고일 선생은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역사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권을 잘 분석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에서부터 너무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을 소설로 풀어내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게임 이론 등등해서 통찰력이 있으신 분인데, 현 정국의 게임 이론을 분석해 보니 공전과 타협의 2인 경기와 달리 3자 관계가 됐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의 경기가 아니라 이재명과 한동훈의 경기가 아니라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세 사람의 경기가 됐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 여권에 대한 지금 딜레마를 풀려면은 대통령과 한동훈이 협력하는 길밖에 없다. 근데 지금 한동훈은 자꾸 배신의 길을 가기 때문에 2인 경기가 아닌 3인 경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어려워졌다. 그래서 갈등을 분석하는 학문이 이제 게임 이론인데, 2인 경기와 3인 경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동훈은 그걸 모르고 있다. 3인 경기에서는 유리한 연합이 근본적 과제가 된다, 이런 거죠. 유리한 코알리션이죠. 그래서 경기자들 사이의 협상, 특히 비밀 거래가 끊임없이 나온다. 그래서 3인 경기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이 은밀하게 비밀 경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복잡하고 불안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윤 대통령은 강자, 지금 현재는 제일 강자죠. 그런데 이 강자와 차기 권력을 노리는 이재명과 한동훈의 연합, 이게 자연스러운 게임 이론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윤 대통령과 그 지난번 면담에서 한동훈이가 여당 의원들 지금 자기가 통제하지 못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4표가 반란표가 있었는데 더 나오면은 어렵다는 식으로 쓱 협박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3자 지금 경기이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 이런 식으로 게임 이론을 펼친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재명과 한동훈의 연합은 한동훈에게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 그래서 3가지 난제를 풀어놓으시네요, 복고일 선생이. 먼저 우선은 윤 대통령에게 맞서야 자기의 세력을 늘릴 수 있다는 그 지금 생각하고 덤비는데, 그게 역풍이 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얻을 이익의 모습이 명확하지 않다. 이재명과의 연합해서 얻을 이익이 명확하지. 왜냐하면 이 게임 이론에서도 그런 걸 설명하는데, 이재명은 그냥 게임 이론의 상대가 아니라 이건 사악하고 아주 교활하고 자기 말을 아주 떡 먹듯이 뒤집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얘기죠. 이재명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이익을 실제로 얻어내는 일인데 실제로 얻어낼 수 있겠느냐. 의뢰 그렇게 되면 좌파가 그 이익을 독점한다. 그건 역사적으로도 나왔다. 그러니까 좌파는 사기술에 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숙청에 능하기 때문에 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김구도 김일성한테 당한 사례도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복고일 선생은 한동훈이 지금 게임 이론으로 분석해 봤을 때 지금 한동훈이 하는 스탠스는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조언을 해줍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 철회하지 않으면서도 김민전 의원이 얘기한 그 3김 여사 특검, 김정숙, 그 다음에 김혜경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가서 윤 대통령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을 쳐야지, 이재명과 연합해서 윤 대통령 치고 이재명과 어떤 이익을 공유하려고 그러면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분의 그 게임 이론 분석이 아주 일리가 있죠. 그럼 결국은 한동훈은 답은 명확한데, 두 분이 그걸 조금 이 복고일 선생 칼럼이 요게 지금 14일인데 11월 3일 날 나갔거든요. 아마 요거를 한경에 나갔는데, 한국경제 다산 칼럼에. 그런데 요걸 보고선 그 다음에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죠. 이재명 공격에 지금 많이 나서고 있어요.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공격보다는. 이 칼럼을 보고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도 달라져서는 안 되고요. 완전히 홀딱 벗어져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얘기를 하면 화끈하게 게임 이론은요,
화끈하고 과감해야 됩니다. 그 치킨 게임에서도 보여주거든요. 치킨 게임은 달려오는 서로 기차에서 핸들이라고 칩시다. 자동차에서 길은 외길이에요. 서로 달려서 죽기 살기로 받자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거고 안 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그런데 둘이 받아버리면 둘이 다 죽는 거예요. 공멸이냐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건데,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그 김정은이가 잘 쓰죠. 핸들을 바깥으로 던져버려요. 나는 죽기 살기로 간다. 핸들도 없다. 피할 수도 없다. 어떡할래? 이거 김정은이가 잘 쓰잖아요. 그러면 저 자식 저거 핸들 던져버렸네. 그리고 내가 피하는 게, 거대한 미국도 슬쩍슬쩍 피했잖아요. 지금까지. 거대한 대한민국도 피했잖아요. 그래서 핵을 결국은 가졌잖아요.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과감해야 된다. 어떻게 과감해야 되냐? 이재명을 확실히 때려잡든가.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며. 그게 아니면은 확실하게 1년간은 나가 있어라. 게임 이론에서. 그러면 다시 게임에서 부른다. 워싱턴에 1년간 가 있어라. 대표직 사표 내고.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이봉규 TV에서 범보수 정치인 중에 누가 가장 비호감인가 가나다 순으로 올렸는데 4명밖에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엔진에.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윤석열, 이준석, 한동훈, 홍준표, 범보수 정치인 중에 누가 가장 비호감인가. 그런데 요게 1시간도 안 됐는데 지금 2만 명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쯤이면 뭐 5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비슷할 겁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이미 2만 명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누가 가장 비호감인가? 1등 한동훈 69%, 2등 이준석 24%,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는 3%, 홍준표는 4%로 미미하고요. 윤 대통령이 가장 비호감이 아니라는 얘기죠. 보수 우파. 우리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은 보수 우파들 아니에요? 그럼 범보수 정치인 중에 누가 가장 비호감인가 물어볼 대상들 아니에요? 이봉규 TV야말로 그렇게 몇만 명이 압도적 그 악랄한 이준석보다도 이게 거의 3배가 되네. 69% 한동훈 얘기하잖아. 게임 이론 설명도 있고. 알아들을래나? 못 알아듣지. 전두환 회고록 4권인데요. 이순자 자서전 포함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10% 할인해 드리는데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일로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면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12월 20일 날 일괄 배송한다고 합니다. 예약이에요, 예약. 문자 남겨주세요. 재밌습니다.